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박찬욱이 각본에 참여한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본 영화 전란에 대한 연출과 캐릭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란은 가볍게 보기 좋은 사극 액션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에 따라 외란과 반란에 대한 것보다도 강동원과 박정민이 연기한 두 인물의 대비에 더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영화는 두 주인공 간의 대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 속에서 양반과 백성의 대비,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비,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영화 곳곳에서 드러나며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이런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연출에서는 매치컷, 달리아웃, 하이앵글, 플래시백 같은 기법을 사용했는데 저는 이번 분석에서 영화의 연출적인 측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영화는 강동원이 연기한 천영과 박정민이 연기한 이종녀,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속 캐릭터는 결핍, 내면적 갈등,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잘 이입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천영과 종녀의 캐릭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천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도망친 천영이 춘옥군에게 잡히고 지나가던 양반이 그 사연을 묻자 춘옥군은 천영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천영은 원래 양인 출신이었으나 부모와 떨어지며 노비가 된 인물입니다. 천영은 양반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그 집의 도련님이 대련에서 지면 노비가 대신 회초리를 맞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를 강조하듯 이 아이는 얼마나 버티려나 라는 말까지 친절하게 해줍니다. 천영은 양반집을 도망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빠는 목을 메었습니다. 우는 천영을 춘옥군이 다시 데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영의 반항심이 그의 상황적 결핍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천영에게 먼저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됩니다. 이후 어린 천영은 체념하고 양반집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 집의 도련님인 종녀를 밤에 몰래 훈련시킵니다. 천영과의 연습을 통해 종녀는 실력이 늘고 앞으로 천영은 회초리를 대신 맞는 것이 아닌 훈련을 같이 할 연습 친구가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천영과 종녀는 회초리를 같이 부러뜨립니다. 둘이 진정한 친구가 된 순간이죠. 그럼 이제 영화의 두 축 중 하나인 종녀의 결핍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녀의 행동의 동기는 영화 시작 30분 정도 지나야 나옵니다. 외란이 시작되면서부터죠. 자신이 선조를 지키러 간 사이 집에 노비들이 불을 질렀고 천영의 가족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분적으로 목격한 춘옥군의 말에 따라 종녀는 천영이 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고 의심합니다.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종녀의 결핍이 물론 말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쉽게 몰입할 만큼 관객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나?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영화 초반부에는 천영과의 우정이 중심이었고 자신의 가족을 유별하게 아끼거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없어서 춘옥군의 말 한마디로 천영을 가족의 왼수로 모는 것이 그리 쉽게 이해되지 않아서 영화의 몰입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전반을 이끄는 주인공의 동기가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오해였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천영과 종녀의 목표 또한 각자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천영의 목표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영화 전반부에는 이러한 목표로 종녀 대신 묵과 대리 시험을 봐주고 종녀와 대련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녀의 아버지로 인해 좌절당하자 의병단을 조직해서 왜군들과 싸우는 것으로 목표가 바뀝니다. 당연히 조선의 사람이면 왜군과 싸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천영이 원했던 것은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마땅한 인정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즉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청천익과 어사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종녀의 목표는 천영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는 천영이 자신의 가족을 죽였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녀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왜군 장군을 조선군으로 편입시키는 등 천영을 죽이기 위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행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천영이 불을 지른 걸까? 내가 복수심에 휩싸여 나라를 지킨 김자령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같은 내적인 고민은 없습니다. 특히 아쉬웠던 장면은 천영과 김자령이 도성으로 들어올 때 종녀가 이를 보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 청주 목사가 죽었고 김자령을 따르던 자들이 그를 죽였다는 소문이 돈다는 정갈이 도착합니다. 선조가 이종녀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 이 장면에서 천영을 감싸줄지 말지, 천영에 대한 복수로 많은 업적을 쌓은 김자령까지 모함해도 되는지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종녀 입장에서 너무 뻔한 결정을 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캐릭터의 레이어가 좀 더 깊었으면 훨씬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우면 안 되는 재미있는 액션 영화로서의 톤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연출 분석입니다. 앞에서 이 영화는 데뷔를 하며 진행된다고 말했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매치컷입니다. 매치컷은 장면을 연결할 때 두 개의 다른 샷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편집 방식입니다. 특히 시각적 또는 의미적으로 연결된 두 샷을 이어주어 관객에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끼게 하며 이를 통해 시간, 공간 또는 아이디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매치컷은 시각적인 대조를 통한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전란에서는 특히 영화 초반에서 이런 매치컷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화 초반에 왕과 신하들이 호화롭게 식사하는 장면과 백성들이 까마귀를 구워 먹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왕이 머리를 감싸는 장면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머리를 짚는 장면이 연이어 등장하며 상류층과 하층민의 극명한 차이를 부각시킵니다. 달리 아웃 기법 또한 중요한 연출 요소로 하나의 시퀀스 안에서 반전을 주거나 맥락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연출보다는 촬영 기법인데 달리라는 이동식 카메라 장비를 사용해 카메라를 피사체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동시키는 촬영 방식입니다. 이는 피사체가 점점 작아지고 배경이 더 넓게 드러나면서 장면의 맥락을 확장시키거나 분위기를 바꿀 때 사용됩니다. 이 역시 전란 영화 초반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의 시퀀스 안에서 카메라가 멀어지며 정보가 감추어졌다가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OTT에 공개되고 언제든 영화를 끌 수 있는 집중력이 약한 관객을 위해 하나의 시퀀스 안에서 반전을 주는 방식으로서 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화 내내 전반에 쓰인 하이앵글 구도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찍는 것은 버드 아이 뷰라고도 합니다. 마치 새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공간을 강조하고 캐릭터를 작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영화에서도 정확히 이런 효과를 의도하며 사용됩니다. 강동원이 연기한 천연기 환경에 의해 압도당하거나 고립된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마치 화면 속에 펼쳐지는 상황이 객관적이고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내내 가장 많이 쓰인 연출법은 플래시백입니다. 플래시백은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영화나 문학에서 과거의 사건을 다시 보여주는 서사 기법입니다. 현재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캐릭터의 기억이나 특정 사건을 통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재조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부분이 플래시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현재의 인물의 손등에 묶인 빨간 천을 클로즈업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는 아주 친절한 방식으로 과거로 돌아가 빨간 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화 속 플래시백의 사용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감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네21의 남동철 기자가 썼던 말처럼 플래시백이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로 단순화시킨다고 생각해서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분법적 세계의 해석의 여지는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에서 플래시백은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판소리 혹은 누군가를 소개하는 말로 인물을 설명해주는 친절한 영화이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명쾌하고 직관적인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란은 양반과 백성 그리고 천연과 종려라는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며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도 세밀하게 표현한 사극 액션 영화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두 인물 간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구성은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화의 큰 두 축 중 하나인 박정민이 연기한 이종려라는 캐릭터에 대한 입체감이 약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액션은 시원시원하고 좋고 해석을 요구하는 장면도 거의 없어서 편한 마음으로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처음 해보는 최신 영화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